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여기 강남에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여기서 며칠 동안 포니의 시간이라는 전시가 열립니다. 5층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전시가 계속 되는데, 지금 5층이에요. 5층 전시 시작되는 데는 1970년대의 여러 가지 시대상들을 보여주는 물건들, 사진들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요게 또 재밌는데, 요게 이제 자장면 하면은 요 1970년대 가격이 95, 한 85년도에 600원? 600원. 소주는 62원이었네요. 70년대. 그다음에 80년도에는 190원.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산정해 놓은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잡지들, 뭐 예전 잡지들, 뭐 뿌리 깊은 나무부터 해서 세미 깊은 물 있고, 스크린. 이거 스크린.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는 언제나 주기적으로 폐품 수집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누가 스크린 갖고 오면은 폐품에서 막 꺼내가지고 막 돌려서 보던,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수영복 입은 여기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1970년대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니2. 요거는 포니2의 CX. 카나다 수출형이죠. 카나다 엑스포트의 약자인 포니2 CX. 그래서 이제 카나다에 수출하려면 5마일 범퍼 규정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일반 포니2는 범퍼가 요만했는데 5마일 범퍼 규정을 하려고 이제 여기다 자바라를 넣어서 5마일에 벽에 부딪혀도 램프류라든가 이런 게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는 캐나다 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범퍼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이 목표였는데 포니 만들 때만 해도 미국의 벽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마일드하지만 법은 거의 비슷한 카나다부터 공략을 해서 카나다 수출형이 있고, 이제 미국 들어가면서 AMX, 아메리카 수출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었죠. 포니2는 포니1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포니1을 기본으로 해서 앞과 뒤만 바꾼 게 아니고 여기도 바꿨어요. 여기도 이렇게 탈 때 여기에 머리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머리. 포니1은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포니1은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다 탁 걸려요. 그런 불만 사항들을 받아서 여기를 조금 넓혀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패스트백 스타일인데 트렁크만 딸짝 열렸던 포니1이 좀 불편했기 때문에 포니2는 유리창까지 열리게 이렇게 설계를 한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포니1을 만들었을 때 포니1에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받아서 그걸 반영해서 포니2라는 모델을 만들었었던, 좀 더 완성도를 높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82년인가 83년도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여기서 뭐 이렇게 우리 뽑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문방구에서 뭐 이런 거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방구에서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나눠주면 스티커 다 붙이면은 무슨 상품 주고 뭐 이런 추억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설치물이고요. 아래층으로 내려갈게요. 미디어 오토. 아, 여기는 여기 포니존이네. 포니존. 일단 포니 외건도 있고요. 포니 픽업도 있고, 포니 외건은 포니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주지아로한테 좀 검사받으면서, 주지아로가 이제 지도는 좀 해줬죠. 근데 이 뒷부분은 진짜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 이 설계진들이 이렇게 뚝딱뚝딱 거려가지고 만든 거라서, 또 이때만 해도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생각으로 그 정주영 회장이 해보기는 했어? 약간 그러던 시절이죠. 이때 당시 소위 말해서 5명 타는 자가용만 가지고는 라인업이 좀 약했죠. 짐도 많이 실어야 되는 그런 개발도상국 시절이었기 때문에 짐을 좀 쉽게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서 외건 모델 개발을 했는데, 저기 안에 보세요. 저기 안에 보시면은 뒷좌석을 접는 레버를 따로 설계를 안 하고 그냥 여기에 있는 도 손잡이를 그냥 저기다 붙인 것도 이색적입니다. 이때 당시 나오는 차들이 유럽도 대부분 저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저기 활용해서 만들고 막 이래던 시절이에요. 외건 때부터는 이제 이런 기어노브 주변에 이런 플라스틱으로 뭔가 수납 공간 같은 거를 좀 더 넣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형과 이 디럭스형 이런 것들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다 아시죠, 이런 거. 파워 윈도우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다 닭다리 잡고 돌리는 거. 이거 잠깐 볼까요? 이게 문 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는 건데. 근데 이 유압이 조금 빠졌네요. 이 유압이 좀 빠져가지고 내려가는데, 이때 스페어 타이어를 여기다 넣었구나. 그래도 이게 포니의
오리지널 모델입니다. 1974년도에 만들었었던 포니1. 근데 요거는 포니1 중에서도 연식 변경이라 그래야 되나? 라디에이터 그릴이 처음에부터 이건 아니었어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오리지널은 저쪽 포니 웨건에 있는 격자형 그릴이 오리지널이고, 요거는 연식 변경해서 이렇게 루버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사이드 미러는 저쪽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제 여기 본닛 위에 들어간 사이드 미러가, 요때는 이게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를 일본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포니1의 후기형 모델부터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죠. 이게 약간 유럽형 스타일로. 요거는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조정을 할 때도 동반석에서 조수가 나와서 이렇게 만져주고, 막 남편이 이렇게 하면 와이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쪽 말고 이쪽으로 해라니까 왜 엉뚱한 대로 해. 그래서 막 부부싸움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죠. 요것만 잠깐 보시면은 이게 뭐 저기 통문짝으로 만들고 이러던 시절 아니에요. 문짝 밑에 거 따로 있고 위에 거 따로 있고 이렇게 만들던 시절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 위 공간 들어가는 게 조금 짧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멋있게 좀 늘씬하게 딱 뽑아내는 디자인을 좀 살리려고 이 뒷문짝의 머리 공간이 좀 작아졌죠. 이거는 지금 복원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리스토어를 좀 많이 한 모델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진짜 저거 4단 변속기, 저거 한번 만져볼게요. 진짜 상당히 절도 있게 움직입니다. 네, 이때는 다들 문짝고리가 이런 거였죠. 이렇게 첩소리 나는 거, 요게 탁 하면서 잠기는 거. 네, 그래서 첩소리 나면서 잠기는 거.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신기한데, 이때 당시에 요 안테나가 자동식 안테나가 아니고, 요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건데, 누구나 끄집어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끄집어내서 장난치다가 부러뜨려 놓고 이러기 때문에, 차주가 딱 해서 내릴 때 안테나를 쭉 해서 하면은 요 말 모양으로 생긴 요거는 이제 보통 열쇠고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말 모양으로 생긴 요거를 갖고 있어야지 요걸 딱 꽂아서 딸깍 끼운 다음에 이렇게 뽑을 수 있었던, 처음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키링의 장식인 줄 알았어요. 나름 잠금 장치였죠, 이게. 이런 것도 잘 만들어놨네요. 천판 원판을 잘라가지고 목형에다가 대서 이렇게 만들던 그때 방식으로 이렇게 연구소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 포니에 대한 자료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었네요. 근데 이제 요게 그 현대자동차 안에 있던 자료는 아니고, 직원 중에 한 명인 이충구 대리 그분께서 갖고 있었던 그 수첩에 있었던 자료가 아닐까 생각은 드네요. 그래도 포니에 대한 자료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 이런 상세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지금의 헤리티지가 있는 거고, 지금 포니 쿠페도 다시 복원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 광고들. 이때는 현대자동차 엠블렘이 이랬었네. 이때도 뭔가 타원으로 뭔가는 하던 시절이었군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HD 마크를 상당히 오래 썼었고, 그 다음에 HYUNDAI 풀네임으로 썼다가 이 동그란 타원으로 들어간 건 아마 90년대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들어간 거를. 포니 디자인 스케치에 바친 가칭 경성. 포니라는 이름 외에 경성이라는 이름도 거론이 됐었나 봐요. 현대 경성. 서울이네, 서울. 지금도 티볼리 같은 도시 이름 많이 붙이듯이 뭐 경성해도 뭐 현대 경성. 포니2 픽업이 포니 중에서 가장 나중까지 나왔죠. 포니 엑셀 막 이런 거 팔 때도 픽업 트럭은 포니 픽업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안에 거는 이제 후기형은 포니2의 이 대시보드나 이런 걸로 바뀌었죠. 그때 당시에 유행했었던 디지털라이즈된 그런 디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진 디자인으로 하면은 디지털화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버튼들도 동그란 버튼 안 쓰고 다 네모난 버튼. 에어컨 히터 온도 조절하는 거나 이런 것도 동그란 걸로 안 하고 저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 저런 걸로 하면은 조금 미래적인 느낌을 낼 수 있다. 뭐 요런 시대였고, 그리고 요때 이제 현대라고 이렇게 풀네임을 쓸 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쓰던 시절이죠.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거, 한쪽으로 치우친 게 이제 당시 70년대 말 이탈리아 쪽 디자인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운데로 정렬된 거는 좀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더 기능적으로 보이고, 좀 더 솔직해 보이고, 좀 더 투명해 보이고, 요런 게 유행하던 시절이 요 70년대 말 80년대 초의 디자인이에요. 띠리링. 여기는 컨셉트 카존이네. 여기는 근데 양산차도 있고, 근데 여기 지금 엠비전 74랑 저 앞에 포니 쿠페 있어요. 포니 쿠페. 그 이탈리아에서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봤을 때랑은 조금 또 다른 느낌이네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헤드램프를 약간 가리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 앞부분이 슬림하면 슬림할수록 미래차 느낌,
날렵한 느낌, 할 수 있는 대로 슬림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정도 공기는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헤드램프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지 하는데 요게 이제 최소 사이즈고, 요 사이즈에서 빛을 딱 키면은 요 위가 좀 가리잖아요. 그래서 빛을 딱 키면은 요게 약간 올라오는 거, 앞부분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니까 이제 요런 게 생기는 거죠. 앞바퀴의 서스펜션의 윗부분을 지지하는 구조, 요거를 보닛 안으로 감추질 못하고 보닛 겉으로 이렇게 양쪽에 노출된 형식으로 나와 있는, 이렇게 기능적인 것들을 디자인으로 다 감추지 않고 바깥으로 또 노출시키면은 좀 기능적인 디자인이 되죠. 디자이너의 기지도 좀 발휘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스테인레스라는 소재는 70년대에 상당히 신소재였고, 녹이 슬지 않는 철, 그런 신소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으로 적용을 하고 그 안에다가 유리창을 넣은, 그때 당시로서는 되게 미래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요 스테인레스를 썼던 것들을 그대로 앰비전 74에도 여기다 스테인레스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포니 쿠페를 만들었었던 거를 앰비전 74에는 정말 꼼꼼하게 답습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워셔액 나가는 건데도 이런 식으로 된 게 이제 아까 포니 쿠페에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서스펜션의 윗부분 구조, 그런 것들을 약간 형상화해서 좀 변형을 해가지고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헤드램프에 이런 것들 디테일 있죠. 헤드램프 이런 디테일들, 이게 아까 헤드램프 이렇게 탁탁 하면 올라온 데는 그런 것들을 약간 현대적으로 되살린 그런 디테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문은 안 열리기 때문에 실내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앰비전 74의 실내예요. 근데 앰비전 74의 이 실내가 그냥 테스트 뮬처럼 이렇게 대충 만든 게 아니고요. 지금 포니 쿠페의 실내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때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거 보세요. 이게 포니 쿠페의 시제작차입니다. 시제작차. 요렇게 나올 뻔했어요. 요거 그냥 나왔으면은 드로리안보다 확실히 빨랐죠. 드로리안이 81년도에 나왔는데 요거 나왔으면 70년대 후반에도 나올 수 있었어요. 미디어 오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오닉 5까지 오게 된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포니부터 시작된 헤리티지가 현대적으로 딱 재해석된 게 이제 아이오닉 5죠. 컨셉 45를 2019년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딱 선보였을 때, 그때 정의선 회장도 저도 이제 같이 있었고, 거기서 컨셉 45를 딱 선보이는데 그때 뭉클했습니다. 루크 동코볼케랑 이상엽 부사장이 2016년도, 2015년도 요때 합류했잖아요. 합류하자마자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제대로 된 디자인을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의 헤리티지를 막 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포니 쿠페가, 이 아까운 우리의 헤리티지가 사라졌구나, 이거는 다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걸 기본으로 해서 컨셉 45 요걸 만들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시작은 포니의 시작과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시작을 다시 해야겠다. 현대자동차의 시작점, 포니의 시작, 요게 아이오닉 5의 시작이랑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게 디자인 컨셉을 잡아가지고 아이오닉 5가 포니를 재해석한 차로 나오게 된 거죠. 그때 컨셉 45를 신차 발표를 딱 했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현장에서 이상엽 부사장한테, 부사장님 이거 포니 쿠페 컨셉트카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엄청나게 찾았는데 컨셉트카는 사라졌더라. 그게 있었으면은 저쪽에 같이 이렇게 좀 전시해놓고 이랬으면 헤리티지가 확실할 텐데 그 원작이 없어져서 되게 아쉽다, 요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주지아 러시아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포니 쿠페를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현대자동차의 영웅, 현대자동차의 왕을 이탈리아에서 얼마 전에 복원을 한 거죠. 하여튼 이런 전시가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요, 자녀분들 같이 데리고 오면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50대 줄에 들어선 분들은 다들 포니에 대한 향수가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포니를 갖고 계셨거나 아니면은 포니를 한번 타봤거나, 그때 당시 택시들도 다 포니였기 때문에 포니 안 타보신 분들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포니의 추억을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좀 재미없어 할래나? 하여튼 오늘 포니의 시간 전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한번 와서 직접 보세요. 직접 와서 보시면은 추억에 잠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